똥볼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나가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 여러분들 했던 설문조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 최종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7만 6천 명 정도가 설문을 응한 겁니다. 물론 대표성은 없죠. 그리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진다 알 수가 없는 거. 그러나 표본수가 이런 7, 8만 명 정도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내란죄가 빠졌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 93%입니다. 계엄은 헌법재판소가 다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해야 된다. 5%입니다. 계엄 자체가 내란이기 때문에 파면해야 된다. 2%입니다. 2%한 것은 1몇 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7만 명 정도가 설문에 응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기각이 아니고 각하를 해야 된다. 내란죄가 빠졌기 때문에 탄핵 소추 결의안 자체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 안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선중앙동아가 탄핵을 기정사실하고 이런들 깃발을 들고 앞서갔으니까 어떻게 절독을 안 하겠냐. 세상 우습게 보면은 진짜 골로 가는 거죠. 허영 교수가 이틀 전에 사기 탄핵 헌재 제출 의견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뇌란죄가 빠진 탄핵 소추는 사기 탄핵. 이게 허영 헌법 석좌 교수의 여러분들 주장인 것. 사기 탄핵에 동의한다 97%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생각 잘해야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너희들은 뭐 우리가 법 해석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결정 잘못 내리면은 진짜 골로 갑니다. 진짜 골로 가게 돼 있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어제하고 그제 실시됐던 두 편의 설문조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만 여러분 이게 5만 8천 명 정도가 설문을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하가 당연합니다. 내란죄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만큼 헌법재판소 심리시 내란죄가 빠졌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당연히 각하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98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내란 혐의로 몰아 탄핵을 소추한 다음에 헌법재판소 내란을 뺀 것 사기입니다. 정청래가 여러분들 문행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뺀 거 아닙니까? 내란죄를 뺐으면 국회에서 200명이 찬성했겠습니까? 당장 각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중의 분위기가 여러분 이런데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싣는 겁니다. 그러니 욕을 안 먹겠습니까? 그러니 절독을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이러면 안 터뜨리겠습니까? 그렇게 이러면 세상을 잘 이러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신문사가 어떻게 이러면 돌아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은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를 가장한 좌익 공산주의들과 대치 중이며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체제 수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선중앙동아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피력하는 것은 민초들이 보기에 그냥 지금 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체제 수호 전쟁에 가장 앞장에 선 사람이 윤 대통령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려 분별이 아니면은 신문사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양비론 비슷한 논조의 핵심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문재인 5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수십 년 전부터 국가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좌경 세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번 사태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 사법부마저 좌경화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나라의 닥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판단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자중을 요구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여러분들 100명 정도 여러분들 지필자보다 훨씬 더 나은 글을 K04 임금.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댓글을 더 열심히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민들이 훨씬 더 똘똘하니까 사심이 없으니까. 이런 사설에 대해서 이런 글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심을 통해 체제 전쟁을 수호하는 것이고 체제 전쟁에 가장 이런 앞장을 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다 버렸는데 대통령이 앞장을 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저분하고 힘을 합치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3.1절이나 이런들 토요일 집회마다 뛰쳐나왔는데 너희들이 고작 하는 것이 무슨 자중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러니 절도를 안 하겠습니까? 이 사설 누가 썼냐? 52일간 죄도 없이 일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현직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게 구속돼 있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겨우 그것도 그 어려운 사법부에서 지기현 판사의 고심과 고심에 찬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팩트에 근거한 구속 취소 인용 판결로 그것도 검찰 안에서 박세연이 별 이상한 짓을 저질러서 시원시원하게 바로 나오지도 못하고 하루 걸러서 나온 대통령과 함께 이게 도대체 조선일보 사설이 맞냐? 이게 혹시 한겨레 사설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 눈치 못 채고 이렇게 여러분들 악과 타협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절도갱렬은 완전히 중소신문으로 쪼그라들 때가 일어날 이틀마다 제가 볼 땐 똥볼을 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조선일보 지국장이라는 분으로부터 신문을 1년간 무료로 넣어줄 테니까 제발 재구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절박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사들 추이를 보면 내가 한겨레나 오마이를 보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재구독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1년간 두고 봐도 앞으로 봐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자구종하라는 것입니까? 조선일보엔 보수도 없고 정론도 없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옳았고 대통령은 계몽령은 정확했고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후폭풍은 강력하고 사람들은 나라가 얼마만큼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계몽령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나라가 골로 가버렸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 채용, 오늘 한 젊은 분이 글을 쓰셨네요. 이 현재 선관위 체제가 유지가 되고 부정선거가 덮이게 되면은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거를 그냥 좀 더 적나라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끼리 잘 해쳐먹자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딴 거 없고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부정선거 하는 거니까 오늘 한 젊은 분께서 이동수 청년정치 크루 대표라는 분이 선관위 특혜 채용에 대해서 왜 청년들이 더 분노하나. 선관위 특혜 채용에서 가장 덕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호남 사람들이 가장 덕을 보는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 달이 건너면 여러분 다 친구나 친인척들이 호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성으로 가장 덕을 보는 사람들은 호남 사람들이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호남에 계신 분들이 가끔 질타도 하고 그다음에 격려도 하시는 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선관위 특혜 채용에 가장 덕을 본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의 비중이 압도적일 겁니다. 이런 데로 가면은 진짜 대한민국 골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해먹을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1948년도에 재헌국회를 통해 출범시킨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 내부의 계급이 형성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취직, 승진, 채용, 강금 물량 배분 등에서 특혜를 보라고 이러면 그렇게 우리가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공정함을 추구해야지 정의로움을 추구해야 여러분들 사회가 개방사회가 될 수 있고 열린 사회가 될 수 있고 번영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열린 사회의 적인 거죠. 사회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호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경상도와 전라도가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 충청도와 강원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은 새로운 계급을 부정선거를 통해서 형성해 가지고 끼리끼리 해먹는 짓을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입을 다물 수 있겠냐.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를 다루는 것.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자녀 합격을 위해 면접에서 정당하게 점수를 받은 1위, 2위 순위자를 탈락시켰다. 이런 일들이 선관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겠죠. 연고주의가 정실주의자 부정선거 세력에 끈을 다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해먹는 겁니다. 취직 그다음에 중도 채용 관급 물량 전부 다 심지어 이러면 사기업에 무슨 해외 주재원 파견에도 전부 다 해먹겠죠. 부정선거를 통해 이런 호남인들이 성골이 되는 겁니다. 성골이. 신라시대 성골처럼 성골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아는 상태에서 제가 입을 다물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거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익을 볼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아예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서명만 한 공란 평정표를 낼 걸 요구한 뒤에 자신들이 임의로 점수를 매겨서 간부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이러니 차라리 시험 보고 한 줄로 세우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젊은 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분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번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2030 세대가 모두 같은 기준에서 평가받자고 목소리 내는 이면에는 이 사회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먹는 겁니다. 근데 해먹는 거가 그냥 해먹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겁니다. 나라가 베네수엘라 꼴이 될 겁니다. 선거를 장악당해서 여러분들 가장 완벽하게 망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선거 때문에 망한 나라인 것. 그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젊은 이동수 청년정치 크루 대표는 한 가지 사례만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것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회는 결국 망할 거라고 보는 것. 그 중심에 호남인들이 있는 겁니다. 호남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호남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부처인데도 마치 호남 향후회로 되는 것처럼 중간 간부 이상의 80%가 호남 출신입니다. 선관위 사무관 출신으로 선관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다. 사실 여부는 전수조사를 해봐야겠죠. 선관위가 전수조사에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죠. 선관위가 5.18이라는 명단을 공개했습니까? 공개하지 않죠. 전부 다 숨기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은 걸 왜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줍니까? 우리끼리 해먹어야 되지. 제가 어제 그제 걸쳐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2014년도 민주당이 내놓은 서울구청장 호남 출신, 본인이 호남 출신입니다. 여기는 처갓집이나 여러분들 그렇게 연결된 게 없는 겁니다. 호남 출신 17인이니까 부모가 호남 출신인 사람을 포함하면 더 늘어나겠죠. 17명입니다. 이러니까 호남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68%입니다. 70% 정도가 여러분들 뭐죠? 민주당의 서울구청장 후보의 70% 호남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도당이라는 거죠. 부정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전라도 전체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해야 지역정당을 넘어서 전국정당이 될 수 있다. 전국정당이 되기 위해서 그냥 조금 조작하면 안 되고 화끈하게 조작해야 된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2022년도 지방선거 12개의 전국 시도지사 선거를 보게 되면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조작을 아주 조심스럽게 한 겁니다. 14장당 한 장 이렇게 조작을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에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시도지사에 이긴 경우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 지사, 전북지사, 제주지사 선거만 이긴 겁니다. 경기도지사는 조작해가지고 이긴 거지 않습니까? 9만 5천 평 정도를 김동영 후보한테 집어넣어가지고 8천 표 정도 차이로 이기게 만든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태생이 위조 투표제를 화끈하게 집어넣지 않고서는 전국 정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부정선거를 기획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남 사람들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조영재님 고맙습니다. 물론 대다수 여러분들 호남 분들은 희생이 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호남 이름을 달고 여러분들 호남 사람들이 키워준 정당이 결국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뭐죠? 지역 사람 치워 넣은 겁니다. 이런 사회가 부정선거가 고착이 되게 되면 진짜 전라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그 전라공화국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할 겁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선열들이 목숨을 바치고 이런 피를 흘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런 나라가 되자고 이런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부분의 공정과 정의가 상식이 여러분들 자리 잡는 나라가 되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세금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2018년 앞에 선거는 2014년이고 이게 2018년 선거지 않습니까? 서울구청장 전부 다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서초동에서만 당시에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이기고 그다음 24대 1이지 않습니까? 강남구청장을 어떻게 민주당이 합니까? 송파구청장을 어떻게 민주당이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다 해쳐먹자 이런 나라가 이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나라입니까?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호남 분들이 조금 섭섭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공병호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친인구가 이런 호남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망설였죠. 친한 친구 호남 사람들이고 뭡니까? 친한 지인들이 호남 사람들인데 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썩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해쳐먹은 겁니다. 박은순이가 어떻게 25대 0를 이깁니까?
송파구에서 박원순이가 어떻게 이깁니까? 강남구에서 박원순이가 어떻게 이깁니까? 서초구에서 박원순이가 어떻게 이깁니까? 2018년대 지방선거에 이렇게 야무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고향 사람을 심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기만 이게 말이 됩니까? 전남 곡성, 전남 순천, 전남 여수, 전남 장성, 전남 나주, 전남 당양, 전북 이런 욕을 먹는 겁니다. 전북 정읍, 광주 광역, 전북 정읍, 전남 고흥, 전남 영암, 전남 장흥, 전남 광주 광역, 전남 강진, 전남 완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는 나라가 살기 위해서라도 공정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선거마다 이런 전부 다 가짜 투표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야 전부 다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선거구마다 만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2024년도 총선에 전부 다 도둑질을 해 가지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다 합쳐서 60석을 여러분들 국힘당 몫을 차지해 가지고 국회를 장악해 가지고 그 가짜 국회의원들의 전부 다 악법을 만들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결국 대통령을 감방까지 쳐넣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 좀 솔직히 합시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진짜 망합니다. 선관위 사람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이 공식 이용해 표 만들었죠. 선관위가 발표한 모든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 전부 다 이 공식을 이용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이렇게 뭐죠?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공식을 이용해 표를 전부 다 만들어서 가짜투표를 민주당 후보한테 전부 대가지고 2024년도 총선은 전국의 민주당 후보에게 한 개 선거구당 10,000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까? 지역구에 280만 표 이름들 위조투표지를 집어넣고 280만 표. 280만 맞네요. 279만 몇 표니까. 비례대표 266만 표 위조투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집어넣어 가지고 김용빈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변호할 수 있겠으면 김용빈이 변호 못합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공병호한테 이런 뭐라고 이야기를 왜 못하냐. 공병호는 여러분들 평균적인 한국 남자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 표 2024년 총선에서 279만 8천 표 정도를 도둑질했다.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280만 표를 집어넣지 않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현주가 이런 폼 잡고 뭐 끌떡거리지만 이현주 18,000표 이런 위조투표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승부 조작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끔가다 생각에 따라서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더라도 나라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